너무 중요합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44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국권 침탈과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의병 운동,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권 침탈 과정 보면 기본적으로 기분이 썩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국권을 빼앗기는 과정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창피하지 않은 역사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가. 여러분도 그 과정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학생들한테도 늘 수업할 때 학생들이 늘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선생님 우린 맨날 빼앗기고 뜯기고 침탈당하고 이러냐고. 근데 그러한 겉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꺾이지 않았었던 우리의 불굴의 의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자,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1895년부터 을사조약 나오고 나서 최종적으로 1910년에 한일 강제병합이 되는 요 과정 같이 정리해 봤고요. 이 중간중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저항했었다. 이때 그 저항 정신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것임을 우리가 요 공부하는 내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895년 이때부터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죠? 맞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 바로 그 과정이죠. 청일전쟁이 이제 끝나는 바로 그 종전조약이 있었고요. 우린 그 조약을 일본의 시모노세키에 있었다고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 중국이 뭘 뺏기죠? 당시 청나라가 그렇죠. 랴오뚱반도,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뺏기는데 이때 러시아가 타이완은 상관없지만 요동반도는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요. 우린 그것을 러시아, 프랑스, 독일, 그 중에서도 이제 러시아가 핵심이었죠.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과정 중에 우리나라가 친러화되는 분위기가 있게 되자 그것에 대한 일본이 반발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우린 그것을 을미사변, 우리의 국모가 정말로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안타깝게 시해를 당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우리의 민중들, 요 당시 이제 유생이 중심이었는데요.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을미사변과 함께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이 있었거든요. 그 을미개혁의 단발령에 저항하면서 의병이 일어났으니 우린 그 의병을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 이 을미의병의 배경은 뭐예요? 맞습니다. 을미사변, 우리 국모가 시해당했었던 요 사건과 발령, 단발령, 머리를 이제 깎으라는 것이겠죠. 짧게 깎으라는 것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어났던 이 당시에는 유생들이 주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유인석, 이소웅 등의 의병들이 있었고요. 더 중요했던 건 요때 맞습니다. 동학의 자녀 세력도 여기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병이 끝나는 과정이 보면 더 안타까워요. 고종께서 당시에 왕이었었던 고종께서 이러다 너네 상한다. 제발 그러지 마라. 라고 하고 해산을 권고하고요. 그 권고에 이 유생들은 따릅니다. 그러면서 이 을미의병은 어느 정도 이제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동학의 나머지 자녀 세력들은요, 그 이후 활빈당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1900년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3년 이 압록강 주변에 있었던 그 지역에서 당시에 이제 러시아와 일본 청 간에 여러 좀 마찰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 용안포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러일 전쟁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요 용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 1904년이 되면서 거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돼요. 러일 전쟁. 근데 이때 우리가 딱 상황을 보니까 러시아와 일본이 한판 붙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중립을 선언해버려. 먼저 중립 선언해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러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게 1904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삼국 간섭에서 자존심을 구겼던 일본이 1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한
결과 한 10여 년 뒤에 1904년에 바로 러일 전쟁이 나오게 되었고요. 사실은 러일 전쟁이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당시에 유럽의 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은요, 아유, 이제 일본 저 끝났다, 이런 분위기가 되게 지배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때 사실은 이 일본 뒤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너무나 걱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유럽 쪽에서는 뭐 크림 전쟁 같은 데도 당시에 오스만 제국을 영국이 지원해 주기도 했었고요. 또 끊임없이 당시에 요 때의 그 큰 싸움을 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때 이 일본의 영국이 일본을 지원해 주게 되면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누가 유리하게 끝나냐면 일본이 좀 유리하게 끝나는 그러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1902년에 제1차 영일동맹을 맺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자, 전쟁이 시작되자 일본은 한일 의정서를 우리한테 강제합니다. 자, 한일 의정서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 이 한반도의 땅을 임의로 일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쟁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했던 것이고요. 그해 8월, 그러니까 1904년 8월이죠. 요건 나옵니다. 제1차 한일협약이 되겠습니다. 제1차 한일협약에서 나오게 됐던 것을 우리는 고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문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문은요, 높은 위치에서 자문하는 바로 그러한 것을 고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회사 고문이야? 요런 그 고문입니다. 이래서 두 명의 고문이 선발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재정고문, 일본인 메카타가 오고요. 외교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가 오게 되는데, 먼저 일본인 메카타는 제가 이거 경제 파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했던 인물이 되겠고요. 자, 미국인 스티븐스인데 요 놈이 좀 나쁜 놈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미국인이잖아요. 근데 약간 일본 쪽에 서 있던 미국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스티븐스가 많이 활동했던 데가 그 미국의 서부 중에 대표적인 도시 샌프란시스코인데요. 거기 가갖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저기 동양 좀 있다 왔는데, 내가 좀 일본이랑 조선에 있다 왔는데, 조선 애들은 독립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안 돼. 오히려 그러고 걔네가 일본한테 지배받는 걸 좋아해. 막 이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이 대한 남아들의 피를 끓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잠시 뒤에 사실 이제 스티븐스가 장인한 정명훈에게 또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전쟁이 거의 이 일본 중심으로, 이것도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러일 전쟁도 사실 자세하게 하려면 여기 되게 좀 깊은 판트이지만 우리 한국사 한능검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깊게 들어가는 걸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요 1905년 이제 중엽이 되면서 이제는 거의 일본 중심으로 전쟁이 유리하게 끝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때 미국과 일본이 가스라 테프트 몰래 조약을 해요. 이걸 우리가 이른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합니다. 딱 보세요. 가스라 어떤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이죠. 테프트 미국 사람입니다. 그들이 몰래 조약을 해요. 이걸 밀약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야, 너네 미국 저 필리핀 갖고 싶지? 필리핀 니네 가져. 그리고 저 한반도 우리 조선은 우리 거야 라고 지들끼리 우리의 운명을 미국과 일본이 지들끼리 정한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그해 8월에 바로 다음 달이죠.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맺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끼리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인도 영국 거, 그다음에 조선 일본 거라고 지들끼리 정하는 거예요. 참 우리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것이죠. 자, 거기다가 이제는 이 러일 전쟁의 종전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우린 그 조약을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에서는 이거 되게 깊게 배워요. 사할린선 북이 50도 이남 땅을 일본이 차지하게 됐다느니 그래서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러일 전쟁에서 이제는 포츠머스가 어디냐면 미국의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의 전쟁이 끝난 것 같은데 그냥 서로 버티고 있으니까 미국이 둘을 불러요. 그래서 너네 그러지 마. 이제 너희도 이제 많이 했다 아니가? 야, 일본 너네도 이제 욕심 좀 그만 부려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정리를 해줍니다. 이게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조약을 했다고 해서 포츠머스 조약인데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는 더 이상 러시아가 한반도 지역에 내려오지 영향력을 확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땅도 나름 할양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되자 이제는 어떻게 되죠? 당시에 여러 열강들의
여러 묵인들이 나오게 되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다음 달인 11월 달에 을사조약, 즉 을사늑약이 체결되게 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때는요, 이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뭐의 위반 사항이죠? 우리가 서양과 최초로 맺었었던 조약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잖아요. 1882년도에 거기서 거중 조정의 위반 사례입니다. 선생님 이건 좀 어려운데요? 어려우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어쨌든 요 순서를 갖게 되었었고요. 거중 조정이 뭐예요? 미국과 우리 사이에서 어려움이 처하면 서로 도와준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려웠자 어떻게 해요, 미국이? 우리를 그냥 일본에 그냥 넘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히 위반 사례죠. 그 말씀드렸던 것이고. 자, 다시 내용에 들어가서요. 을사조약의 주된 내용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 을사조약의 원래 정식 명칭은 제2차 한일협약입니다. 제2차 한일. 을사년에 맺었다 그래서 을사늑약 내지는 을사조약이라고 하고요. 외교권을 박탈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다른 나라와 수교하거나 또 협상을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교권을 일본한테 빼앗기게 되었던 것이고요. 통감부가 설치됐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 통감부가 나온다라면 물론 통감부가 설치된 건 1906년이지만 설치가 확정되었던 건 1905년이기 때문에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에선 통감부가 있고요. 이것이 1910년으로 넘어가면 이 통감부가 뭐가 되죠? 조선 총독부가 돼요. 그래서 요걸로만 해도 어느 정도 시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통감부 나오면 1905년에서 1910년. 그 다음에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 총독부. 요 단어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시기를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나라 뺏겼는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여러분들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영환이 나섭니다. 이 민영환 선생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나라를 뺏겼는데 목숨을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자결하세요. 물론 그 전에 상소도 2번 정도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크게 의미가 이 상황을 바꿔놓지 못할 것을 판단하시고요. 어떻게 자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민영환 선생의 자결터에 가시면 표석이 있는데요. 우리가 서울에 가시면 충정로 아시죠? 충정로. 그 충정로가 바로 이 민영환 선생을 기려서 그 동네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충정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오적 암살단. 요 을사늑약을 맺을 때 그 인물들, 이완용이라든가 이지용이라든가 이런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을 암살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철, 오기호 등이 만들었던 오적 암살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지연 같은 경우는 시일야 방성대곡. 이 시일야 방성대곡은요, 좀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날 밤 내가 목 놓아 슬피 우노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요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장지연의 이 을사조약 당시에 저항했던 인물을 제일 많이 나왔어요. 최근엔 잘 안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 장지연의 약간 이제 친일 행적에 대해서 좀 연구들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사실 여긴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교과서에 있긴 있으니까 봐주시면 좋겠고요. 상인들도요,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잃었는데 우리가 반응을 안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장사를 안 하는 그런 철시 같은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을사의병.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의병은 여기 시기에는요, 3개가 나와요. 을미, 을사, 정미. 이렇게 3 의병을 구분해서 알아두시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자, 을사의병의 배경. 당연히 을사조약이죠. 이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우리의 거의 사실상 국권이 빼앗긴 거 아닙니까? 외교권 박탈됐자 이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우리를 간섭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항했던 것이고요. 이때 나왔던 대표적인 의병 최익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익현 언제 나왔었죠? 맞습니다.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했었던 그 상소 올렸던 바로 그 인물.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막 강화도 조약 맺으려고 할 때 개항해선 안 된다라고 그 주장했었던, 개항 불가론했었던, 내지는 개항 오불가론 주장했었던 바로 그 인물. 그래서 이 최익현 선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조선 유생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잘못됐어?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최익현 선생은 잠시 뒤에 다시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인물이 신돌석이에요.
딱 보세요. 여러분, 이름에서 느껴지는 이 힘이 있잖아요. 신돌석 대감. 느낌이 안 맞죠? 딱 봐도 평민입니다. 이름에서 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죠. 그래서 핵심은 을사의병은 평민의병장에 나왔다.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나옵니다. 을사의병에서 평민의병장에 나왔다. 특히 이제 신돌석은 지금의 경북 지역 일대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었다라고 하고요. 자, 최익현 선생 같은 경우는 이게 태인이라는, 전라도 태인이라는 곳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딱 했는데, 내가 지금 나라를 다시 되찾고자 의병을 일으켰는데 실제로 이 을사의병을 저지하러 온 것이 관군이에요. 그걸 보고 전투를 거부해버려요. 왜 니네가 와? 차라리 일본 놈들이 오지. 그러면 싸워보기라도 했을 텐데, 내가 나라를 일으키고자, 나라를 다시 되찾고자 의병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나를 막는 군대가 우리나라의 군대란 말인가 라고 하곤 전투를 거부해버리세요. 그리고 나선 쓰시마, 지금의 대마도에 잡혀가셨는데, 이때 이제 많이 알려진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일본 놈들이 주는 밥과 물은 마시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거부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선 굶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 자기 절제력의 화신이다 라고, 저도 사실은 제가 교직 초기에 그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내가 병이 있어 좀 찾아봤거든. 안타깝게도 이게 마지막에 안 드시고 꽤 굶으셨었어요. 근데 이때 고종이 걱정이 돼갖고 어떻게 그러지 마라 하면서 직접 황제가 이 음식을 내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옆에서 얘기를 했대요. 당신 나라에게 충성 다하고자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왕이 당신이 건강이 걱정돼서 지금 이렇게 음식까지 내려주시고 하셨다. 그런데 당신 이것도 안 먹을 거냐?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장기간 공복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음식물 섭취에 따른 쇼크사로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마지막에 또 안 드실 거 했으면 스토리상은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순국하셨던 그러한 우리 최익현 선생 있고요. 자, 이러한 잘못된, 특히 을사늑약에 대해서, 을사조약에 대해서는요, 이 고종 황제께서 마지막까지 자발적으로 승인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당성에 대해서 당시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평화를 위해서 저 많은 사람들이 놓였구나. 저러면 저 일본의 저 잘못된 만행을 내가 전 세계에 알리겠노라 라고 하면서 헤이그에 특사를 3명 파견하십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준, 이상설, 이휘종. 요 3명 정도, 다 이씨네요. 이준, 이상설, 이휘종. 요 3명을 파견하셨고요. 인물이 이렇게 됩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요렇게 되는 것이요. 특히 이제 이휘종 선생 같은 경우가 이제 통역을 맡았어도 언어에 아주 여러 개의 언어를 사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때 안타깝게도 이 헤이그 특사에서는 만국 평화회의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일본이 또 당시에 이제 제국주의 열강들이 또 일본과 거의 한통속이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이 계기가 돼서요, 일본이 핑계를 잡습니다. 고종 황제를 퇴위시켜요. 그리고 한일 신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한일 신협약. 이 한일 신협약이 정미년에 맺어진 7개의 조약이다 그래서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같이 사용됩니다. 여기 내용 보면 일단 군대가 해산됐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잠시 뒤에 또 요 상황 놓이면 고종 황제 퇴위, 그 다음에 군대 해산, 요거 보면 뭐 나올까요? 당연히 우리 또 저항합니다. 정미의병 나오게 되는데요. 정미의병의 계기가 고종 황제의 퇴위와 군대 해산이요.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일본인 차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일본이 차관이 임명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행정부 자체가 완전히 이제 일본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보고 우리 선조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의병이 정민년에 일어난 의병이다. 그래서 정미의병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들의 늠름한 모습을.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 요거랑 좀 비슷한 사진을 찍어서 나왔던 그 모습들이 있었죠. 특히 이 정미의병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총을 들고 있습니다. 아하, 이런 모습들 포인트가 잡히십니까? 일단 규모가 제일 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해산된 군인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여기서 제일 컸다라는 건 그 앞에 있었던 을미을사의병보다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국을 다시 되찾고자 라는 의미에서 13도 창의군,
이라는 부대를 만들게 되었었고요. 자, 그래서 서울을 다시 되찾고자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습니다. 1908년에 이러한 서울 진공작전, 서울 우리가 다시 되찾을 거야. 특히 요 서울 진공작전을 막 이렇게 펼치던 과정 중에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각국 영사관에 요구를 해요. 우리는 지금 다른 것이 아니야. 저 일본과 조선 국가 대 국가 간의 지금 전투다. 그러면 교전하는 상태 아니냐. 이거 전쟁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각국, 우리나라 안에 있던 각국 영사관에 그 내용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전단체로 인정해 달라 라고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총대장이었었던 이 이인영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이인영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는데 이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이인영의 판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거 사실은 이 과정 자체가 거의 목숨을 내놓은 이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인영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냐? 불충인가 불효인가 한참을 고민해요. 그러다가 내가 없어도 싸울 사람들은 있지만 내가 없으면 아버님 장례는 누가 치른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이 중요한 상황에서 아버님 장례를 치른다고 가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좀 의지가 이제 떨어지는 모습도 있었고 사실은 기본적인 전투력에서의 좀 차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창해군들은 끝나지 않고요. 호남 지역으로 내려가요. 지금의 전라도 지역 일대로 내려가서 오히려 그 지역에서의 의병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일본이 잘하는 게 있어요. 이 당시에 우리 호남 의병이 어떻게 했냐면 약간 이 게릴라전 형태였었거든요. 뒤에서 일본 군인들을 몰래 괴롭히고 그 다음에 약간 마을로 숨어들고 이러한 작전이었는데요. 뭐야? 이 지역에 의병이 나왔어? 그 지역을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이걸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의병이 나오면요. 그 지역을 다 완전 쓸어버리는 정말 좀 잔인한 행위죠. 이게 1909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병들의 그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니네 나와? 니네 우리 지금 괴롭혀? 그러면 니네 마을 완전 다 박살낼 거야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되자 우리 의병들 내가 있어서 저 일본 놈들을 괴롭히는 건 참 의미가 있지만 내가 있어서 오히려 이 지역 사람들이 더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의병의 나머지 자녀 세력들이 만주나 연해주 등지로 가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1910년대, 20년대에 바로 독립군의 효시가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1908년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제1차 한일 협약으로 나왔었던 미국인 외교고문 메카타 메카타 재정고문 메카타 외교고문 스티븐스 기억나시죠?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 안 있어야 되겠어요? 나는 볼 때 조선 애들은 독립할 수 있는 자질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일본에 이 지배 당하는 걸 더 좋아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장인환과 전명훈 의사가 샌프란시스코 찾아갔습니다. 근데 요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 두 분이서 뜻 합쳐서 우리 장동지 함께 가세요. 전동지 좋소 이러면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장인환 선생과 전명훈 선생은요,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저 스티븐스를 내가 처단하지 않고선 잠을 잘 수가 없다 하면서 각자 생각하고 있다가 계속 스티븐스를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사실 장인환 선생 입장에서는 스티븐스다! 라고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당시에 동양인 어떤 남성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격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명훈 선생이었어요. 뭐야? 그래서 장인환 선생이 총을 뽑아가지고 총을 3발을 쏩니다. 근데 한 발은 이 전명훈 의사에 맞게 되고요. 2발은 스티븐스가 맞게 돼요. 그래서 스티븐스는 그 과정 중에 그 이후에 며칠 지나서 이제 목숨을 다하게 되고요. 그래서 잡혀 들어가서 좀 고생을 좀 하시죠. 장인환 의사께서는 전명훈 의사는 거기서 이제 총 맞은 거를 이제 치료 받으시고 살아나게 되시는데, 또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자체가 너무나 스토리 아닙니까? 둘은 일면식도 없어. 그런데 그날 그 시각에 같이 스티븐스를 처단하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거예요. 이건 정말로 누가 만약에 이거 영화에서 짰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냐고 하는데, 우리의 실제 독립운동의 역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또 하나.
1909년이 되면서 기유각서라는 각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었고요. 또 1909년이 되면 이 인물 바로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초대 통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국권을 침탈해가는 과정을 보면 되게 좀 국제법상으로 되게 아주 디테일하게 잘 계획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 모든 계획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이토 히로부미야. 그래서 영화 여러분 혹시 장동건 씨의 리즈 시절이 있는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영화 보면 좀 특히 영상미 이거 완전 별로입니다. 지금 보면 너무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 영화에서 보면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만약에 이때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지 않으셨다라면 에서 시작돼요. 그렇게 되면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도 미국 편에 섰을 것이고 지금 이 땅에 조선은 없다. 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좀 분명했어요. 그렇지만 일단 죄송스럽지만 그 여자 주인공의 연기 참 별로였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나왔던 영상이 참 아쉬움이 많았던 영화였습니다. 어쨌든 2009 로스트 메모리즈. 그렇지만 그 영화가 갖는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안중근 선생은 그렇게 생각해요. 러일 전쟁 당시에 안중근 선생은요 일본의 말을 믿어요. 그들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러시아랑 싸워 이길 때 중국이든 조선이든 너네 우리 다 지원해 줘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이 아시아권에 하나의 서양 세력 말고 이 아시아만의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왜 니네가 우리를 반대하냐? 막 이런 논리를 내세웠거든요. 당시에 일본이. 안중근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러일 전쟁 때 막 일본 응원했었는데 봤더니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러일 전쟁 끝나자마자 했던 게 뭐죠? 우리의 을사늑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안중근 선생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속았다. 나 때문이다. 사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큰 틀이 있었던 것이 그런데 안중근 선생은 그 작은 양심에도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내가 생각 잘못해서 지금의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꼬였구나. 이 꼬인 역사를 내가 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주 하얼빈에서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십니다. 이게 바로 안중근 의거. 특히 이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이거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론해요. 나를 다른 살인범으로 몰지 마라. 저 잘못한 이 일본국과 나는 지금 교전 상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서 동양 평화론을 마지막까지 집필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고 또 하나 7.18 대명사 이완용.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든 좀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재명 의사, 지금 대통령 선거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이 이재명 의사가요, 실제로 이완용을 찾아가서 칼을 몇 방을 이렇게 찌릅니다. 근데 참 나쁜 놈을 오래 살아. 이게 하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또 몇 년을 또 오래 더 살게 되는 그런 모습. 이게 다 1909년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10년에 한일 강제 병합이 됐었고요. 그로부터 35년, 횟수로는 36년에 일제 강점기 시대를 우리가 겪게 된다. 이 과정들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 화려하진 않지만 비굴하지 않은 역사를 우리 선조들은 우리에게 줬다라고 저는 적어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을 같이 가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문제 풀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 54회입니다. 에서 갖고 왔습니다. 1번,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볼까요? 자, 2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러시아가 이제 주어네요. 러시아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감리의 조처를 함에 있어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야, 이제 러시아, 너네 한국에서 손 떼! 라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 무슨 조약이죠? 맞아요. 포츠머스 조약이에요. 참고로 이 문제 3점짜리 문제였었고 꽤 당시에 이게 출제진 입장에서는 어렵게 냈다라고 했던 문제였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주어 찾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일본이 한국에서의 나름들의 세력을 정리했던 바로 그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후에, 이게 언제였죠? 1905년이었잖아요.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던 건 1885년에서 87년까지였습니다. 요거 해당 안 되고요. 2번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던 건 1907년이 되겠고요. 요것은 05년 이후에 있는 것이네요. 당연히 2번이 정답이고요. 상권수호 운동을 위해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 요거 우리 경제 파트 하면 나올 텐데요. 1898년입니다. 뭔가 확 나오면 언제나 1898년이에요. 황성신문 마찬가지고요. 한국협회도 마찬가지고 한국중앙총상회도 다 같은 해 있었습니다. 자, 유생 출신 유인석이 이끄는 의병이 충주성을 점령하였다. 자, 유인석 나오면 을미의병 아니겠습니까? 을미의병은 1895년이 되겠고요. 일본 군함이 관세 문제로 두모포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다. 이 두모포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던 것은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벌어졌었던 그 내용입니다. 1870년대 있었어요. 이것은 해당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심화 55에서 갖고 왔습니다.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고르는 것이랍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여 최익현, 신돌석 등이 의병을 일으켰어요. 최익현, 신돌석 나온다라면 평민의병장, 그 다음에 조선유생의 마지막 자존심 1905년에 을사의병이 되겠고요. 나는요, 을미사변과 단발령 시행에 반발하여 유인석, 이소웅이 유생들의 주도하에 일어났어요. 이거는 을미의병이 되겠죠. 1895년이 되겠고요. 13도 창해군이 결성되어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어요. 이거 뭐죠? 정미의병이죠. 1907년도. 순서로 따지자면 나, 가, 다가 되겠습니다. 나, 가, 다. 예, 정답 이렇게 3번 찾아주시면 오늘 수업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도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